안녕하세요. 우아한 자기경영을 추구하는 우경의 우경야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니르말라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책 표지를 자세히 보면 누군가가 새의 날개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부럽네요. 의식과 관념의 바다를 건너 참 나에게 가는 걸까요? 이 책은 영적인 가슴으로 살아가는 법을 탐구하는 서로 연관된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 머리에서 가슴으로는 가슴으로 의식의 중심을 내려보내어 세상과 우리의 참된 본성이 깨어있는 우주임을 더 폭넓고 더 충분하게 인식하고 경험하게 할 대변화를 가져올 간단한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의식을 배로, 궁극적으로는 더 광범위한 영적인 가슴으로 이동시키는 법으로까지 나아가는데, 이때 더 넓은 의미의 영적인 가슴은 마음과 가슴과 배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관점을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경험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도전들을 심오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어디로 경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2부 가슴의 지혜에서는 가슴이 진실에 이르게 하는 얼마나 지혜롭고 정확한 안내자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슴을 열어주고 우리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진실입니다. 이런 단순한 정의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온갖 개념들과 믿음들을 단번에 끊어쳐서 우리 가슴을 지혜의 근원으로 직행하는 안내자로 삼을 수 있게 해줍니다. 3부 사랑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우리 자신의 가슴 안에 있는 사랑의 참 근원을 가리켜 보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우리 의식의 광대하고 활짝 열린 집중입니다. 의식은 세상에서 가장 너그럽고 자비롭고 친밀한 힘입니다. 의식은 만물을 두루 포용하지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깨어있는 의식 또는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가장 충만하게 경험됩니다. 사랑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사랑을 더욱더 충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줌으로써입니다. 이 책 전체를 통하여 은밀하게 가리켜 보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슴의 지혜, 가슴의 평화, 가슴의 사랑이라는 경험을 뛰어넘어 이런 근본 특성들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됨됨이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기쁨과 만족,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늘 함께하는 가슴은 우리가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가슴은 지금까지 항상 우리의 진정한 됨됨이 자체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참 본성이 존재의 충만함임을 알아차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추구와 애씀을 멈추고 편히 쉴 수 있으며 진정한 우리 자신으로서 그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3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사랑은 무엇이며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찾아 헤매면서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늘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설사 우리가 사랑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사랑의 근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언제든지 접속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사랑이 숨쉬는 것만큼이나 쉽고 가깝게 존재한다면요.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맸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단순 소박하면서도 동시에 신비하고도 미묘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의식이 광활하게 활짝 열려 깨어있는 상태로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부드럽고 친밀한 힘입니다. 사랑은 그것들에 어떤 악영향도 끼치지 않으면서 만사와 만납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경험을 억누르거나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사랑은 깨어있는 의식의 타고난 특성인 의식의 대상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심지어는 하나가 되게 하는 잡아당김입니다. 이처럼 의식의 본성은 완전한 열림과 허용인 동시에 자신이 집중하는 대상과 뒤섞이고 심지어는 대상 자체가 되는 열정적인 끌어당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의식의 본성이 삶의 깊이와 달콤함을 부여합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유쾌한 딜레마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의식은 모든 분리의 시작입니다. 의식 이전에는 단지 하나임 또는 있음만이 있습니다.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임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임입니다. 의식의 탄생으로 인해 의식하는 것과 의식의 대상이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미묘한 분별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우리가 의식 또는 사랑이라 부르는 신비한 힘에 의해 하나로 연결됩니다. 당신을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과 연결시켜주는 의식과 사랑의 이런 흐름은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애완동물, 음악작품, 아름다운 물건이나 그 밖에 어떤 것과 사랑에 빠질 때마다 당신은 이러한 친밀하고 하나가 된 의식의 흐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런 좋은 느낌의 근원이 우리 애정의 목적이었다고 믿도록 가르침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근원을 잃게 될 때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당신의 연인이 떠날 때나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을 때, 콘서트가 끝날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당신은 그런 사랑의 유대감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 자신이 근원이다. 하지만 당신이 바로 당신을 만물과 연결시켜주는 의식의 근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내내 찾아왔던 사랑이 당신 자신의 가슴 안, 바로 여기에 내내 있어 왔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의식이 무엇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이 흐르고 있다는 것만이 중요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구하고 찾는 문제가 엄청 단순해질 겁니다. 어느 것이든 어떤 경험이든 사랑의 대상이 될 테니까요. 사랑의 달콤함은 의식 자체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한 연인에게서 찾는 자유와 완전한 열림이 여기 당신 자신의 의식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의식은 본성상 열려있고 다 허용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 그 자체만으로는 만나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은 밀어내거나 잡아당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것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식은 냉담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의식은 자신의 대상과 깊이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식과 의식의 대상은 근원이 동일하고 결국 같은 것입니다. 의식의 타고난 특성인 유대감과 친밀감은 의식의 대상과는 상관없이 늘 만족을 주고 충족감을 줍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모두가 당신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활짝 열린 사랑 넘치는 의식으로서 당신의 참 본성을 깊이 경험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껏 찾아왔던 완벽한 연인입니다. 여기에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잠깐만, 난 내내 사랑 안에 있거나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아.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고. 사랑과 만족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때도 있어. 사랑이 여기에 있는데도 어떻게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순간들 속에는 정말로 사랑이 부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사랑의 표현과 흐름이 제한된 것 뿐인가요? 의식이 없는 순간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나요? 아니면 의식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는 있는 건가요? 의식이 없다면 문제도 없겠지요. 의식이 분리의 시작이니까요. 의식의 종말은 분리의 종말이지요.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자면 의식이 없다면 외로움에 젖을 일도 화를 낼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외롭거나 화가 날 때는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의식이 최소한 다소는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외롭거나 화나거나 슬프거나 속상하거나 두려울 때 흔히 그런 것처럼 의식이 조여지고 축소될 때도 의식은 당신이 행복해하고 흥분할 때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방울 속에 물의 성질이 다 들어있듯이 한 방울의 의식이라도 만나는 것이면 무엇이든 활짝 열린 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수용성과 개방성을 경험하는 일에서 유일한 속임수는 당신이 하고 있는 실제 경험 속에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판단이나 두려움에 의해 축소될 때
당신의 의식은 실제로 당신의 판단이나 두려움의 대상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판단하고 있는 생각이나 두려워하는 생각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은 그런 생각을 활짝 열린 채 완전히 허용합니다. 이것이 의식의 정의입니다. 의식은 우리 경험의 내용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활짝 열린 채 허용합니다. 의식이 어떤 것에 자신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열쇠는 의식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의 흐름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럽고 영양가 높은 것입니다. 의식의 흐름에는 자연히 방향이 있습니다. 의식은 당신 존재의 내면에서 가까이에 있는 대상과 당신이 하고 있는 경험을 향해 움직입니다. 의식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당신은 이러한 의식의 흐름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서 사랑을 느낀다면 당신은 겉으로 표현되는 그들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당신에 대한 그들의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의식은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들에게서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사랑은 그들을 만족감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당신 역시 만족감과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흐름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유대감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 자신의 활짝 열린 의식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나 다른 무엇에게 사랑을 줄 때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분명한 것은 당신의 조건지어짐의 요구가 충족될 때 당신이 가슴을 열고 사랑을 표현하기가 더 쉽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이상에 걸맞은 상대가 당신에게 흥미와 매력을 느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관심을 주기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들은 저절로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 또는 사랑을 충만하고 풍요롭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각자가 그 사랑과 만나는 지점은 그들 내면입니다. 그들을 그토록 풍요롭게 채워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사랑과 의식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받을 때보다는 사랑을 할 때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이 진실은 바깥에서 사랑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채우는 것이 당신 자신의 사랑임을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마땅치가 않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향한 사랑의 시선이 쏟아져도 당신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이 맞장구를 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을 쏟으면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는 심지어 아무 화답이 없을 때조차도 풍요롭고 흥분되고 활기 넘칠 수 있습니다. 메아리 없는 사랑 속에서도 그 순간 당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랑이 바깥으로 넘쳐 흐르는 강렬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받지 못하여 실망하고 상처받더라도 당신은 다른 이를 향한 사랑의 결과로 충만함과 생동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짝사랑이 이상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지요. 당신을 기쁨과 만족감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근원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존재뿐. 모든 개별 의식의 뒤에는 오직 하나의 의식, 하나의 존재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존재의 하나임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당신 존재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경험함으로써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장소는 바로 당신 자신의 가슴 안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다른 존재와 외부적으로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당신 자신을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떼어놓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의 외면 경험에는 여전히 분리감이 존재할 것입니다. 내면에서 당신은 이미 모든 사람 및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의식의 흐름입니다. 유대감이 발견되는 것은 사랑으로 가득한 의식의 본성 안에서지 의식의 대상에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흐르는 의식을 통해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은 당신을 향한 사랑과 의식의 흐름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식의 흐름이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서 그 근원과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지요. 당신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현재 경험하는 어떤 것이나 모든 것에 의식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직접 이 수련법으로 시험해 보십시오. 수련법. 의식을 가까이에 있는 한 사물에 고정시켜 보세요. 당신의 의식이 그 사물을 온전히 만나도록 허용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지 이 시험을 위해서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 사물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세요. 잠시 동안 그 대상을 향해 의식을 쉬면서 그것을 향해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랑과 감사를 보내고 받아들이세요. 이제 당신 의식이 주변에서 한 가지 소리를 알아차리게 허용하세요. 귀를 기울이면서 당신이 듣고 있는 그 소리에 사랑과 감사를 보내세요. 특정한 대상이나 소리에 사랑과 감사를 보내기가 힘들다면 다른 대상이나 소리를 골라 시도해 보세요. 더 중립적인 대상이나 소리를 고른다면
처음에는 특정한 이유 없이도 사랑을 보내기가 더 쉬울 겁니다. 당신의 의식이 다양한 대상들, 소리들, 빛깔들, 맛들, 냄새들, 그리고 감각들에 내려앉도록 허용해 보세요. 각각의 것들을 향해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랑과 감사가 흐르도록 허용하세요. 각각의 경험에 당신이 좋아하는 만큼 오래도록 시간을 보내세요. 어떤 것에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다면 대상을 바꾸세요. 이 수련을 반복하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기분, 생각, 느낌, 욕망 등을 알아차리세요. 그것을 향해 사랑 넘치는 주의를 보내는 시간을 따로 가지세요. 지금 당신은 당신 내면에 나타나는 각각의 감각, 생각, 느낌, 욕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령이 생기면 당신의 안팎 어디에서든 의식이 만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의식을 자연스럽게 옮겨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어디에 내려앉든 거기에 사랑을 보내고 받아들이세요. 잠시 동안 그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세요. 당신의 경험 속에 나타나는 것들에 거듭 단순히 사랑을 보내고 의식을 기울이니 어떠합니까? 이런 식으로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당신의 가슴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얼마나 충만하게 느낍니까? 사랑하거나 수용하기 힘든 대상을 만나면 그냥 그것이 힘들다는 것만 알아차리고 그런 다음 지금 이 순간 힘든 그대로 그것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심지어 다른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것들조차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음번 의식 속에 무엇이 있든 거기로 옮겨가세요. 계속해서 새로운 대상을 골라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사랑하세요. 그런 식으로 사랑이 채워지게 하세요. 사랑의 본질이 의식과 공간임을 기억한다면 사랑으로 채우는 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상적인 연인은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많은 공간을 허용하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당신과 유대감을 갖는 그런 사람입니다. 의식은 그와 같습니다. 의식은 자신이 의식하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만납니다. 아무리 써도 다음 없는 사랑. 우리는 이 의식이나 사랑을 거저줄 수 있습니다. 의식은 아무리 써도 다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식했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 순간과 다음 순간을 위해 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식은 주기 쉬우면서도 아무런 비용이 안 들고 아무리 써도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사랑이 무한정 비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인 나머지 더 이상 의식을 줄 수 없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때로 사랑과 의식을 주지 않고 보류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간단하고 활짝 열린 주의 기울임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타협, 희생, 우리 시간과 노력의 무조건적인 베품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계를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나 사랑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관계를 혼동하므로 이런 구분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관계에 의존한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근원이 우리 내면에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관계라는 것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중요한 것이지만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이런 내적 흐름에 대한 경험은 관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에게 만족을 선물해 줍니다. 아름다운 미술작품을 보거나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스포츠 활동 중 흥분된 순간에 또는 다른 사람과의 기쁜 유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와 그 밖의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나 주변 환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에 사랑을 주기만 하면 우리가 일찍이 원했던 모든 사랑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요. 사랑은 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줄수록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넘쳐나도록 가득 채워줍니다. 감각을 통해 사랑하기.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을 줄 때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진실은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일로부터 우리는 대단히 자유롭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든 우리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사랑이란 단지 의식과 공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경험 안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사랑을 자유롭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랑에 활짝 열린 달콤한 현존으로 가득 차 넘쳐흐르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충만함에 대한 경험은 우리의 육체 감각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감각을 사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는 정보 등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바라봅니다. 남은 돈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려고 지갑을 들여다보고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소식이나 흥미거리를 들으려고 라디오를 듣습니다. 자동차 키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주머니를 만집니다. 감각을 통해 정보를 얻기보다는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함을 확인하려고 주의 깊게 살피고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에 만족하기 위해서나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려고 그 사람의 사진을 오래도록 응시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재미를 위해 음악을 듣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감각의 소비자가 되기 위해 길들여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즐거움을, 흥분을, 열정을, 행복을, 안전을, 가치를 얻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랑은
우리를 채워주거나 온전히 만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으로 소비하려고 애쓰는 것은 어떤 것이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경험은 조금이나마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나 남성을 보는 것은 약간의 즐거움과 흥분,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과 흥분은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네 삶과 존재에 피할 수 없는 본질의 한 부분이지요. 우리 존재의 진실은 순수하게 비어있는 것이고 열린 공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경험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내적인 우리 존재의 공으로 흘러가면서 그 과정 중에 그 공에 의해 녹아버립니다. 경험의 내적 흐름은 형태에서 공으로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우리 감각과 의식으로 소비하는 모든 것은 형상 없는 현존이라는 본성으로 귀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부 경험에서 얻는 만족감이 충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외부에서 온 아름다움, 열정, 행복,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새는 물동이를 물로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호수로 물을 퍼부어도 그 물동이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모하는 열정, 아름다움, 기쁨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존재의 내적 공은 여전히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채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사랑과 관심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가슴 속 구멍을 채우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무리 가진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외적 경험을 소모하거나 섭취함으로써 좋은 기분을 느끼려는 시도는 즐거움이나 아름다움, 낭만 같은 것을 포함한 우리의 외적 경험에 대한 중독성이나 강박성 집착으로 나타나기 일쑤입니다. 간헐적인 보상은 지속적인 보상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것이 심리학의 기본 법칙이지요. 그러니 아름다운 사람을 보는 것이나 초콜릿을 맛보는 것, 피지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경험에서 얻은 약간의 흥분이나 만족감은 외적 경험에 대한 약간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찾기 위해 군중들을 재빨리 살피는 일에도 중독될 수 있고, 즐거움과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찾아 헤매는 것에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험을 피하거나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주름살을 볼 때 위축되거나 긴장할 수 있습니다. 맛에 중독되어 건강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으면 먹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다행히도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평화, 기쁨, 사랑, 아름다움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포함한 우리 존재의 긍정적인 특성이 외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기쁨, 평화, 흥분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흐를 때 그것은 공에서 형상으로 옮겨갑니다. 존재의 내적 공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기쁨, 열정, 평화, 힘, 자비, 지지, 사랑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런 특성들에 대한 경험으로 채우는 것은 사랑과 의식의 외적인 흐름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특별한 자질들이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은 공에서 형상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입니다. 공은 의식의 외적 흐름과 더불어 사랑,
평화, 기쁨, 그 밖의 것들로 옮겨갑니다. 놀랍게도 내적인 공의 근원은 닳아 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근원 안에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이 항상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재의 이런 충만함을 느끼는 대신 감각으로 소비하려는 습관 덕분에 우리는 가끔 공허함과 주림과 불완전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채워줄 뭔가를 보기 위해 나서고 듣기 위해 나서고 느끼기 위해 나섭니다. 더 멋진 연인, 더 좋은 차,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멋진 연인, 더 좋은 차,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차나 일자리나 연인이 더없이 괜찮을 때도 역시 더 좋은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킬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 헤매는 습관을 발전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음식에 관련해서는 이를 실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맛있는 것을 찾아 헤매면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지만 충분할 만큼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들음으로써 만족과 기쁨을 원하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큼 보거나 들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고급 오디오 마니아들은 더 좋은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찾아 끝없이 헤맵니다. 대안은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고 흥분시킬 것을 찾아 헤매는 대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사랑의 샤워를 퍼부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각의 내적 흐름이 아니라 의식의 외적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수련법. 주변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 중성적인 것이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시각 경험과 당신이 내적으로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세요. 보는 것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에서 뭔가를 가늠하고 있지 않은가요? 충분히 좋은가요? 그 사물을 단순히 바라는 것만으로 만족감이 됩니까? 이제는 눈을 통하여 그 대상에 더 충분한 의식의 흐름을 허용해 보세요. 눈을 통하여 그 대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대신 당신의 눈을 통하여 사랑 넘치는 관심을 그 대상에 가득 퍼부어 보세요. 잠시 동안만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보세요. 사랑은 궁극적으로 수용과 관심입니다. 그저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있는 그대로 그 대상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눈으로부터 그 대상을 향해 흐르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그 대상에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사랑을 주세요. 눈을 통하여 사랑을 바깥으로 흐르게 하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느끼고 있는지도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당신의 경험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세요. 당신의 눈을 통하여 그 대상으로 사랑이 흐른다고
상상하기만 하세요. 이제는 다른 대상을 정하여 다시 한번 당신의 눈으로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랑 넘치는 의식을 흘려보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랑을 담아서 그 대상을 바라보세요. 이제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면서 각각의 대상에 사랑을 가득 퍼부으세요. 단지 이 시험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세요. 요령이 생기면 싫어하는 대상에도, 심지어는 몹시 싫어하는 대상에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애완동물을 향해서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가 더 쉬운지 알아차려 보세요. 하지만 모든 대상에 하나하나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랑을 주세요. 이 실험은 다른 감각을 활용해서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청각을 통하여 사랑의 소나기를 퍼부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촉각은 어떻습니까? 미각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맛 좋은가가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시각으로 시작했는데 시각은 분리의 성질이나 거리감을 가장 많이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청각, 촉각, 미각은 상대적으로 더 친밀한 감각이지만 시각은 분리의 경험을 더 강하게 수반합니다. 하지만 분리감은 눈을 통하여 사물에 사랑을 줌으로써 유대감으로 심오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촉각을 활용하여 비슷한 수련을 해보세요. 수련법. 잠시 동안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중립적인 것으로 시작해도 좋고, 부드러운 베개나 담요처럼 만지면 기분 좋은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만지는 경험과 내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손을 통한 감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나요? 이 물체를 만지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까? 무엇인가를 만진다는 것이 본래 당신과 친밀한 행위임을 알아차리세요. 당신과 당신이 만지고 있는 물체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만질 때 어떤 분리가 실제로 있나요? 이제는 당신의 손을 통한 의식의 외적 흐름이 그 물체에 더 충분히 흐르도록 허용하세요. 그 대상의 느낌을 받아들이려 하지 말고 당신의 손을 통하여 사랑의 관심을 퍼부어 주세요. 잠시 동안만 그것을 만지면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주세요. 사랑은 궁극적으로 수용과 관심입니다. 그러니 그 물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남김없이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손으로부터 그 물체로 흐르는 사랑과 수용의 감각을 느낄 수 있나요? 그 물체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물체에 사랑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손과 촉각을 사용하세요.
손을 통하여 사랑을 바깥으로 흐르게 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잘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끼고 있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그것이 당신의 경험을 어느 정도로 바꾸어 놓는지만 알아차리세요. 당신의 촉각을 통하여 그 물체에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만 상상하세요. 이제는 다른 물체를 만지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의식이 손을 통해 그 물체에 전달되도록 허용해 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랑이 손을 통해 그 물체로 흐르도록 허용하세요. 이제는 이 물체에서 저 물체로 옮겨가면서 각각의 사랑의 소나기를 퍼부으세요. 단지 이 실험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세요. 요령이 생기면 당신이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물체들에도 시도해 보세요. 사람들이나 애완동물들에게도 시도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더 쉬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에 사랑을 주세요. 이제는 당신 자신의 몸에 대한 내적 감각을 포함시켜 보세요. 매우 친밀하고 다정하게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서 모든 것을 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촉각 운동 감각에 관절, 근육, 심지어는 장기들도 포함시키세요. 당신 주변의 물체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팔다리에 사랑의 수용과 관심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단지 당신의 몸에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알아차리면서 거기에 사랑과 의식을 직접 보내세요. 위의 수련을 반복한 뒤 청각으로 대체해 보세요. 귀로 사랑스러운 것들에 대한 경험을 탐험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후각으로 시도해보고 다음에는 과자나 다른 먹을거리로 미각을 이용하여 시도해보세요. 이런 감각들은 시각보다 더 친숙하기 때문에 이 더 친근하고 즉각적인 방법들로 사랑을 주는 것은 훨씬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자신의 모든 물리적인 감각들을 결합하여 현재, 순간 당신이 하는 감각 경험의 총체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감각을 넘어 사랑하기. 만일 당신이 그것들을 경험한다면 당신은 이제 한층 더 미묘한 감각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묘한 에너지와 차원들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 감정, 욕망 또한 물리적인 감각보다는 더 미묘한 경험의 차원이지요. 당신이 사랑을 보낼 수 있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모든 시간입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 고르고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것이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마름에서부터 강아지 털의 느낌, 바람소리, 생각의 신비, 공간 자체의 무한성, 심지어는 시간 자체의 광대무변함 같은 당신의 정상 감각을 넘어선 무엇에 대한 신비스러운 직접적인 지각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우리 경험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단순히 사랑과 의식을 쏟아부음으로써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에서
놀라운 점은 그것이 올바른 경험을 찾아 해야 하거나 나쁜 경험을 피해야 하는 필요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보고도 사랑의 달콤함으로 가득 넘쳐나게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토요일 저녁 데이트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눈으로 사랑을 퍼부어줄 첫 번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외모와 사랑과 연애에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든 저녁 식사가 어떤 차림으로 나오든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의식이 확대된 상태인지 축소된 상태인지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등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사랑을 퍼부어 줄 만한 것들이라면 당신은 마음 놓고 쉬면서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적 아름다움을 드러내준다. 당신이 발견할 또 한 가지 훨씬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무엇인가에 사랑을 쏟아부을 때 사랑은 그것의 내적 아름다움을 드러내준다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 포스터에서 검은 빛바탕이 형광색 도안을 도드라져 보이게 했듯이 당신 의식 속에 있는 사랑은 만물 안에 존재하는 아름다움, 중요성, 경이로움, 고유한 가치, 그리고 완전함을 드러내어 줍니다. 세상에서 더 완전함을 경험하는 비결은 정교한 예술작품, 아름다운 연인들, 맛있는 음식, 비할 데 없이 재미있는 경험으로 가득한 흠없는 삶을 창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 모든 사람, 모든 경험에 사랑의 내적 충만함을 퍼붓는 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내적 아름다움이 심오한 광의를 빛낼 때까지 말이지요. 당신은 이런 일을 어마어마한 저택에서도 할 수 있고 쓰레기 처리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를 아름다운 영화배우와 함께 할 수도 있고 거리를 떠도는 늙은 노숙자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이를 당신 자신의 몸과 개성과 더불어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을 통해 흐르는 이 사랑은 사실 당신 자신의 됨됨이 자체입니다. 당신이 자신으로서 경험하는 몸과 개성은 사실 사랑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 생각, 욕망, 내적 감각 등은 또 다른 사랑할 것들이지요. 그것들은 그 밖의 다른 것들만큼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본성인 거대한 존재의 더 큰 차원들 안에도 또한 강렬하고 광대한 아름다움, 완전함, 경이로움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아낌없이 사랑할 때 텅 빈 공간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결을, 충만함을 우주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보다 더한 부드러움을 드러내 줍니다. 당신이 온 가슴으로 그것을 사랑할 때 시간은 가능성과 창조의 무한한 놀이마당이 됩니다. 당신이 온 감각들과 의식 자체로 그것들을 사랑할 때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투명성과 힘을 비롯한 당신 존재의 모든 특성들과 신성한 현존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먹과 맛을 뽐냅니다. 이런 내 말 가운데 어떤 것도 고지곳대로 믿지 마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줄 때, 특히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포함시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발견해 보십시오. 사랑은 주고 또 주는 것, 그러고 나서 또 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경험을 넘어서 당신의 가슴으로 더욱더 많은 사랑을 경험할 가능성을 넘어서 사랑은 바로 당신 자신이며 여태껏 언제나 당신 자신이었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본래 이러한 의식의 열린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할 때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당신의 본질이고 당신의 본성임을 인정하는 일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궁극의 충만감을 허용해 줍니다. 사랑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라면 당신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어깨를 잊고 지낸다고 해도 어깨를 잃어버릴 수 있나요? 어깨는 여전히 당신의 일부이고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든 않든 지금 여기에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사랑의 잠재력을 온전히 경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인 사랑의 무한성을 발견하고 거듭 경험해 왔다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무한한 가능성이 여전히 당신의 본성이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 가슴에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탐험하고 발견할 일은 넘쳐나게 많지만 당신은 단지 사랑 자체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편히 쉬고 있는 사랑 또한 여전히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위한 순수한 가능성으로서 쉬고 있을 때 그것은 그저 사랑에 수용하고 허용하는 본성의 또 다른 차원일 따름입니다. 사랑은 단지 당신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의 모든 부분의 본성 또는 본질입니다. 당신이 설령 이러한 능력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이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활짝 열린 광대한 의식 능력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모든 수련법과 처방은 사실 언제나 진실이었던 것에 대한 묘사일 따름입니다. 이 순간 사랑이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 적게 흐르느냐에 상관없이 사랑은 여전히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고 지금껏 언제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당신 평생의 매 순간은 무엇인가를 향하는 의식과 사랑의 흐름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이 경험되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사랑이 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바깥으로의 흐름이나 표현이 더 적은 것 뿐입니다. 근원은 그 모든 영광 속에서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런 사랑, 하고 싶지만 참 쉽지 않죠? 이 책 읽으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수련법 해보면서 저희도 이런 사랑할 수 있게 노력해 보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